차가운 정적만이 감도는 박물관의 전시실 한복판. 투명한 수정으로 조각된 인간의 두개골이 기이한 광채를 내뿜으며 우리를 응시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크리스탈 해골이라 부르며 수십 년간 고대 마야와 아즈텍의 신비로운 유산이라 믿어왔습니다. 이 해골의 눈구멍을 들여다본 이들은 기묘한 환영을 보았다고 증언하거나 원인 모를 치유의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현대 문명의 정밀한 가공 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들다는 이 매끄러운 곡선과 눈부신 투명도. 과연 이 해골은 잃어버린 문명이 남긴 초과학의 정수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고고학적 사기극의 산물일까요? 오늘 미스터리 레코드는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를 홀린 이 수정의 미소 뒤에 숨겨진 욕망과 기만의 태서사실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본격적인 추적에 앞서 우리는 멕시코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문명을 꽃피웠던 아즈텍과 마야로 떠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해골은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공포나 끝을 의미하는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씨앗이자 조상의 지혜가 머무는 성소이며 태양의 신에게 바쳐지는 가장 신성한 제물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즈텍의 유적지에서는 수천 개의 해골을 쌓아 올린 촌판틀리라는 거대 제단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해골 조각은 신과의 소통을 의미했으며 특히 투명하게 빛나는 수정은 태양의 에너지를 응축한 물질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신성한 수정으로 해골을 조각함으로써 신과 인간을 잇는 통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훗날 서구 사회에 크리스탈 해골이라는 소재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1800년대 후반 유럽은 과학의 발전과 동시에 죽은 자와 대화하려는 심령주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영험한 힘을 가진 유물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고 시장은 그 갈증을 채워줄 자극적인 물건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1924년 영국의 자칭 탐험가 프레데릭 미첼 헤지스는 벨리즈의 밀림 속에 숨겨진 루브 안툰 유적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양녀 안나, 미첼 헤지스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17세 생일날 무너진 피라미드 재단 아래에서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지 속에 묻혀있던 투명한 해골을 그녀가 손으로 들어 올렸을 때 하늘의 태양빛이 해골을 통과하며 거대한 무지갯빛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운명의 해골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미첼 헤지스는 이 해골이 최소 3600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마야의 사제들이 저주를 내릴 때 사용하던 도구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는 이 해골이 금속 도구 없이 오직 모래와 물만을 이용해 무려 300년 동안 대를 이어 갈아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전 세계 매체에 번져나갔고 안나는 평생 동안 이 해골과 함께 세계를 순회하며 막대한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미첼 헤지스의 해골이 유명세를 타자 세계 곳곳의 박물관들도 자신들이 소장한 크리스탈 해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1897년 한 유물 상인으로부터 거액을 들여 입수한 해골을 전시하고 있었고 특히 영국 박물관의 해골은 단일 수정 덩어리를 깎아 만든 그 정교함 덕분에 학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해골들이 기계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인간의 인내심만으로 빚어진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13개의 해골 전설까지 등장하며 신비주의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13개의 크리스탈 해골이 모두 모이면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지혜의 문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이 해골들이 외계 문명과의 통신 장치라고 주장하며 그 근처에서 명상을 하거나 에너지를 받으려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화의 견고한 성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더 이상 전설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국 박물관의 연구진은 자신들이 소장한 해골을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정밀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이 해골이 고대 마야인들의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면 표면에는 부질서하고 불규칙한 미세한 긁힘 자국들이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미경 렌즈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고고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해골의 치아 사이와 눈구멍 주변에서 현대적인 기계식 회전 연마기가 남긴 일정한 방향의 줄무늬가 선명하게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19세기 유럽의 보석 가공 공장에서 흔히 사용하던 금속 회전 톱날의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구팀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정의 원산지를 추적했습니다. 광물 내부의 액체 포유물과 불순물을 분석한 결과 이 해골 제작에 사용된 수정은 멕시코 지역에서 채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이나 마다가스카르 지역에서만 산출되는 특정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아즈텍이나 마야 문명이 브라질과 광범위한 무역을 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해골들은 브라질에서 채굴된 원석을 가져와 현대적인 기계로 가공한 현대적 공예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소장한 해골에서는 탄화규소라는 인공연마제 성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탄화규소는 1890년대 이후에야 발명된 물질이기에 고대 유물에서는 절대로 발견될 수 없는 성분이었습니다. 논란을 종식시킨 것은
2008년 영국 박물관과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종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연구팀은 주사 전자 현미경보다 수십 배 정밀한 장비를 동원해 해골의 표면을 다시 후었습니다. 결과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해골의 미세한 틈새에서 현대적인 연마 도구에서 떨어져 나온 철과 크롬의 미세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멕시코인들은 알지도 못했던 합금 도구의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수정의 결을 분석한 결과 당시 고대인들이 사용하던 연마 방식으로는 수정이 깨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이 해골은 오직 현대의 고속회전 도구로만 제작이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유물들이 고고학적 가치가 없는 19세기의 위조품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정교한 사기극을 설계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모든 증거는 19세기의 프랑스 유물 상인 외젠 보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유물 수집가로 명성을 얻었지만 사실은 가짜 유물을 유통하는 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보반은 독일의 이다르 오버슈타인이라는 보석 가공 마을로 브라질산 수정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숙련된 장인들은 보반의 주문에 따라 인간의 두개골 모양을 완벽하게 깎아냈습니다. 보반은 이렇게 만들어진 해골들을 유적지 근처 흙 속에 파묻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며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미첼 헤지스의 해골 또한 실제로는 1943년 소더비 경매에서 보반의 해골을 구입한 기록이 발견되며 정글 발굴 신화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과학은 크리스탈 해골이 고대 유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현대의 정교한 가공 기술과 19세기의 탐욕스러운 상술이 만들어낸 희대의 사건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실이 밝혀진 지금도 크리스탈 해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모험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며 이 가짜 유물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투명한 거짓말에 그토록 오래 매료되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차가운 과학적 진실보다는 뜨겁고 신비로운 신화를 더 사랑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크리스탈 해골은 고대 마야의 유산은 아닐지라도 인류의 상상력이 얼마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해골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정교하게 깎인 유리 덩어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었던 꿈의 형상입니까?